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따라 뉴스가 참 많습니다. 이상한 일도 많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갑자기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내일 오전에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겠답니다. 그냥 조용히 가서 받으면 되지 왜 이런 글을 올렸을까요? 지금 청와대 주변 인사들에 대해서 검찰에 가서 이제 소환조사 받으라는 누구의 지령이 떨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갑자기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3번이나 검찰 출석에 불응하다가 느닷없이 오늘 공개 소환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먼저 글을 올려서 나 내일 검찰 출두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걸까요? 결국 설 연휴 내내 진행됐던 민심입니다. 청와대는 뭐길래 법 위에 서는 것이냐? 왜 검찰이 소환조사도 받지 않느냐? 이래놓고 검찰 간부들은 줄줄이 대학살을 해놓고 수사도 방해하느냐? 이런 비판에 설 연휴 내내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은 맹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우리도 조사받는다는 알리바이라도 증명하듯이 하나 둘 지금 검찰에 기어나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자, 임종석 전 비서실장 피의자 신분이라고 합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기소될 수도 있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사법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해찬 민주당 대표, 원혜영 민주당 공천위원장 요즘 계속 임종석을 띄웁니다. 임종석이 총선에 필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역구까지 거론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임종석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쇼인가요? 아니면 정말 임종석을 총선에 출마시키려는 걸까요? 그 어느 경우이든 임종석에게는 기분 나쁜 일은 아닐 겁니다. 몸값 올리고 출마 안 해도 그만, 출마해도 믿을 것 없는 장사다 이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국민들이 임종석 전 실장을 보는 눈은 그렇게 따뜻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자, 임종석 전 실장 내일 오전에 검찰에 출두하겠다는 글을 올리자 검찰과 진중권 씨 한마디씩 했습니다. 정말 우습다는 태도입니다. 아니, 피해자가 검찰이 오라면 가면 되지 가서 검찰에 말할 것을 왜 본인이 미리 하루 전날 호들갑을 떨면서 불어버리느냐. 그리고 이게 전형적인 코너에 궁지에 몰린 피해자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대개 조용히 그냥 조사받고 나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렇게 더 떠드는 경우가 과거에 종종 있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검찰총장에 쫄았나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임종석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내일 30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자, 청와대 선거 개입 하명수사 의혹 수사에 대해서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맹비난했습니다. 무섭나 보죠? 자, 임종석 전 실장이 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할까요? 지금 임종석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김태현 부장검사가 하고 있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가장 중요한 핵심 피의자 중에 한 명으로 보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라는 송철호 변호사, 그를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도록 권유하고 또 그가 민주당의 단수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또 울산시장 선거 공약을 만드는 데도 기여하고 반대로 김기현 한국당 후보의 낙선을 위해서 또 다른 공작 의혹을 하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그렇다면 그 정점에는 비서실장 임종석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인 비위 혐의도 있습니다.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전 울산시장 위원장의 인터뷰,
그리고 검찰 진술 등을 보면 임종석 이름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이와 별도로 청와대의 비서관, 행정관들이 뛰었다면 임종석 실장의 묵인 내지 방조 내지 지원 아니면 가능했겠느냐, 이런 의문도 제기됩니다. 자,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한병도 당시 정무수석이 승산이 없다는 이유로 고배 총영사 등 다른 자리를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임종석 비서실장이 내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연락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병기 울산시 전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는 VIP 대통령이 직접 송철호 후보 출마 요청 부담으로 비서실장이 요청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적혀 있는 것으로 검찰의 조사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임종석 전 실장 이렇게 상당히 혐의들이 있고 또 검찰이 확보한 또 다른 단서가 있을 겁니다. 제가 또 다른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지만 지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또 다른 충격적인 물증들, 진술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은 상당히 이 수사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 백원우, 이광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임종석 전 실장 입장문에서 아주 격하게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를 겨냥해 별건으로 확대된 수사다. 윤석열 총장은 울산지검에서 검찰 스스로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덮어두었던 사건을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그리고는 청와대를 겨냥한 전혀 엉뚱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다른 사건들을 덮어두고 거의 전적으로 이 일에만 몰두하며 별건의 별건 수사를 확대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과연 이 말이 맞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경찰의 수사 비협조 등등 상당히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건들을 덮어두고 거의 전적으로 이 일에만 한다, 이런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굉장히 많은 수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수사. 제가 하나둘 다 일일이 근호하기 힘들 만큼 굵직굵직한 큰 수사를 많이 했는데 임종석은 마치 자기에 대한 수사만 한 것처럼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엄살 부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피의자의 수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어 임종석 실장,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재부와 경찰청 등을 서슴없이 압수수색하고 20명이 넘는 청와대 직원들을 집요하게 소환했다. 과연 무엇이 나오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도 웃깁니다. 아니, 검찰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재부와 경찰청 등을 압수하는데 마음대로 합니까?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습니다. 특히 청와대는 웬만하면 압수수색 영장 잘 발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발부한 걸 보면 그만큼 이번 사건은 충격적입니다. 게다가 청와대는 지금 이 합법적인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만방자한 청와대가 어디 있습니까? 법 앞에는 다 똑같은 건데. 게다가 압수수색에 있다는 그곳은 군사 보호시설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의 이 글은 상당히 감정적인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임 전 실장은 이번 수사를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검찰총장이 독단적으로 행사한 검찰권 남용이다. 그것이 국회의 입법을 막아버리는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인사에 대한 저항인지 예단하지는 않겠다. 자, 이렇게 어쨌든 맹비난을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공개적으로 말을 못합니다. 왜? 요즘은 이 청와대와 법무부가 검사들의 입을 묶어놨습니다. 그렇지만 비공개적으로 말을 합니다. 자, 검찰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수사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려 왜곡된 프레임을 짜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의 한 검사는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의 업무수첩 등을 통해 청와대 관계자들의 연루 정황이 나온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 게 더 정치적이다. 안 하면 이게 더 정치적이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관계자들을 소환한 걸 문제 삼는 건 초법적인 발상이다. 네가 법 위에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검사는 중앙일보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달 내내 조사를 미루다가 자신들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고 난 뒤에야 일제히 조사를 받겠다고 나오는 건 일반 피의자라면 엄두도 못 낼 일이다. 과연
권력을 남용하는 게 어느 쪽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사건이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 것과 관련해서 검찰은 경찰의 소환 불응으로 본격적인 수사 착수가 늦어졌다. 이런 내용의 입장문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임종석 전 실장의 페이스북글 정말 눈꼴 사나운 글입니다. 역시 또 이럴 때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정의의 사나이 진중권 씨가 또 등장했습니다. 자, 임종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튼 임종석 씨 수사 조신하게 잘 받으세요. 할 말 있으면 언론이 아니라 검사에게 하시고요. 앞으로 자주 봬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저분들이 애초에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도 실은 보여주기용 이벤트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도 장관 배째는 취향 가진 분이 좋아하시는 그 스토리를 갖고 있잖아요. 명대사도 있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한다면 깡패지 그게 검사냐? 그들에게는 정권을 멋지게 감싸줄 이런 새끈한 포장지가 필요했던 거죠. 그들이 윤석열에게 기대한 역할이 딱 그거였습니다. 포장지. 자, 그렇게 해주리라 기대하고 대통령도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라고 여유까지 부렸던 거죠. 그거 칼 대는 신용만 하라는 뜻이었는데 윤석열 총장이 너무 고지식해서 그 말을 못 알아들은 거죠라고 말했습니다. 참 진중권 씨 시원하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렇게 내일 출두하면서 검찰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쫄고 있다. 아무튼 임종석 전 실장 내일 검찰에 나가서 조사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